임금하고 물가가 동시에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 인상이 꼭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430만 명이 그만두게 된 배경을 보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임금 인상에 관한 미국이나 이제 뭐 독일 다 이제 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 선진국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인하점이 되고 있다라는 그 파이낸스 타임스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나 뭐 이제 독일 이런 데서 이제 물가하고 임금이 이제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경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그 경기가 위축됐다가 이제 수요가 늘면서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도 있고 또 당연히 뭐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를 보니까 지난 9월에 전년 대비 5.4%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노동력 부족으로 또 임금도 4.6% 상승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지만은 향후 그 임금하고 물가가 동시에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 미국이 이제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뭐 저희가 이전에도 다뤘듯이 미국이 대규모의 그 재정을 이제 풀었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빨리 회복되는 단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력 공급이 이제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제 임금에 대한 우려가 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기게 그렇죠. 됐고요. 지금 숫자로 보면은 노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16세 이상의 노동이 가능한 인구 중에서 일자리가 현재 있거나 아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이걸 이제 노동 참가율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61.6%로 이렇게 발표가 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20년 2월에는 노동 참가율이 63.3%였거든요. 네, 좀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1.7%포인트가 이제 낮아진 게 되는 거죠. 인원으로 보면은 2020년 2월에 1억 6,500만 명이 네.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2021년 9월에는 그보다 400만 명이 4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적은 숫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 적극적으로 그렇죠. 찾고 있거나 특히 여성, 네. 그다음에 저학력,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 참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그 경기가 회복돼서 이제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그 일자리가 지금 1,000만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사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러한 노동력 부족이 향후에 그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도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뭐 창고 또 소매업 또 뭐 식당 이런 경우 같은데 이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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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 원인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아이들 돌보는 시설, 보육 시설 이런 곳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아서 여유가 많지 않은 그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 이제 자녀를 자기가 직접 돌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네, 그 이제 주로 여성들이 그렇게 됐죠. 예, 예. 네. 또 추가로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그 기사에 의하면은 이제 코로나로 아무래도 국경 통제가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민자 노동력이 아무래도 감소를 네. 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그 감염 우려가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자산 가격,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집값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서, 이 기회에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뭐 이제 늘어났다고 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현금도 지급하고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 효과가 아직은 그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는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1년 8월 430만 명이 직장을 그만뒀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데이터 작성 이후 20여 년 만에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까 했던 특히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그만두고 다른 데를 임금을 좀 더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옮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430만 명이 그만두게 된 배경을 보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대유행 직전에 기업들이 이제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렇지만 임금 인상은 이제 부진했던 건데 노동통계국의 조사를 보니까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실질 임금이 41%가 증가를 했는데 하위 10%는 7%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네. 이게 굉장한 불균형이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가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절반 수준입니다. 10명 중 1명만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노조에서 지켜주고 또 임금 협상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 1명밖에 안 되니까 네. 지금 미국인의 68%가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보다 그 현저히 증가를 했네요. 예전에 그 조 바이든의 큰 정부에 대해 질문하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동안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네. 이런 현상이 왔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래서 역사상 가장 친노조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선언한 것도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 전반적으로 사실은 뭐 금방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특히 대기업, 그렇죠. 테크 기업 이런 쪽의 그 수익은 엄청난데 그에 반해서 그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비율은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비농가 생산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조업이나 이제 서비스업이 되겠죠. 거기서 그 임금 등으로 근로자에게 배분되는 비율이 2000년에 65%에서 2019년에 60%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근로자로 돌아가는 비중이 감소를 했고 그 불리한 부분이 그 하위 소득에 집중돼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뭐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걸 수치를 보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로는 이제 자동화 등 기술 발달로 그렇죠.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그런 수요가 특히 그 저임금 숙련되지 않은 노동력의 수요가 줄었다 이런 게 되겠고요. 네. 그 세계화에 따른 외국 생산물과의 경쟁 격화, 특히 뭐 중국에서 아무래도 낮은 가격으로 그렇죠. 생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노동조합 약화, 아까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한 그런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소위 말하는 블루 칼라의 그 협상력이 약화된 것에 기인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임금 인상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과거의 그 추세로 봤을 때 이런 임금 인상 요구가 또 정당한 면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그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뭐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최근에 그렇게 노동력이 부족한 걸 배경으로 해서 뭐 파업도 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상황을 보면 이제 켈로그도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 이제 버팔로 지역에서 이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었는데, 스타벅스에서 이제 타 지역 관리자를 파견을 해서 네. 또 매장도 일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매끈하게 이건 표준 교육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노조 결성을 이제 와해를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시급을 이제 17달러에서 18달러로 올렸습니다. 노조 캠페인하는 사람들이 15달러 정도 요구했는데 네. 임금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피해가 나가는 것 같고요. 뭐 이제 그 여러 곳에서 이제 파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독일의 이제 캠핑카 업체 칼타고라고 하나요? 베케이션이 아니라 이제 어디 나가지 않는 건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늘어서 주문이 급증해가지고 이제 16시간 이상씩 노동을 했는데 이렇게 뭐 임금은 별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과 독일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기사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회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에게도 좀 나눠달라 뭐 이런 요구라고 하고요. 그러한 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러한 노동력 부족을 배경으로 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정치적으로 지금 노동조합 우호적인 정부 미국의 경우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유럽도 보니까 뭐 이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임금 인상되고 물가 오르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서 그 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리가르도 이제 높은 가격이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사라질 것이다. 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직은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그러한 그 물가 인상과 그 다음에 임금 인상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아주 우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일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견해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임금 인상이 그러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비용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그런 생계라든가 자기의 목을 찾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미국이나 유럽 그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한 것보다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임금은 오르고 물가는 안 오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제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고려할 바는 기업이 사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임금 인상이 꼭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그 기업의 수익 감소라든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세력 역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의 지배력 기업이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지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되면 그거를 물가 인상으로 이렇게 전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인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이제 근로자 부족을 겪고 있고 독일과 유럽은 실업률이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요인이 잠재돼 있다. 이런 얘기를 끝으로 임금과 물가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